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된 시세 조정을 이제 규제를 한다. 그래서 이제 뭐 1호 사건으로 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다. 근데 구속영장은 제가 알기로는 기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압수수색까지는 뭐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루어지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조항이 10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생기기 전에는 이런 시세 조정이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같은 것을 했을 때 형법상 사기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거래소를 이용해서 봇을 돌려가지고 그 봇을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하락시켰다. 그러면 일부러 막 가격을 올리고 막 내렸다. 그럴 땐 이거는 이제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안 좋은 행위이기 때문에 사기로 적발을 했습니다.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 이것을 기망의 의사와 기망의 실행 행위로 보아서 사기로 처벌을 했고요.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조항에 따르면 그렇게까지의 입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여기서는 행위를 그냥 규정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매도 매수 행위를 서로 짜고서 같은 시기에 하는 행위가 뭐 이거를 통정 매매라고 하는데요. 통정 허위 매매를 하는 경우를 이제 처벌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매도 매수 행위를 이제 계속 하는 거 이런 경우를 다 처벌 대상의 행위로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걸로 이제 적발이 돼서 처벌을 받는데요. 그 프로세스가 지금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거래소에서는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2조에 따라서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가격이 이제 이상하게 변동을 한다든지 갑자기 이제 출렁거린다든지 이럴 때 그 이상거래 행위가 정상적인 행위인지를 24시간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을 돌리고 있어요. 그걸 하다가 뭔가 이상한 행위가 발견될 수도 있고 뭔가 알 수 없는 가격 변동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잘못된 것이 있다,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이게 12조 2항이고요. 이걸 이제 통보를 하고 나면 그러면 금융당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 이 법 14조에선 또 어떤 이런 거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반 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1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사 권한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있기 때문에 조사를 실시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사를 실시를 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검찰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죠. 수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처벌을 하는 뭐 기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세 조정 행위와 비슷한 이제 유사한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거래소에서 이상거래 감시를 하다가 보고를 금융당국에 하게 되고 금융당국에서는 이 통보된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분석을 해서 조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직접 조사를 한 다음에 검찰에 넘기게 되고 검찰에서는 이것을 이제 진짜 실제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제 혐의가 충분히 소명이 됐을 때는 기소를 하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요. 이런 과정에 따라서 지금 1호 사건이 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이제는 불공정 거래 행위도 규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가상자산 거래 지원 모범 기준이라는 거를 닥사라고 해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표를 했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심사를 해서 거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거래 지원 되던 것들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느냐? 내년 1월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맞지 않는 것과 맞는 것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맞는 것만 아마 기본적으로 거래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뭘 보느냐? 거래 지원 모범 기준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형식적 요건하고 질적 심사 요건 두 가지를 이제 보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형식을 잘 갖추고 있느냐, 발행 주체는 튼튼하냐, 뭐 백서는 구비가 돼 있냐 이런 것들이 많이
판단의 요소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요소들은 이제 뭐 거래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정말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제 거래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많은 규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폐쇄적인 측면은 있지만 그만큼 또 안전한 시장이 된 것도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도 우리나라 거래소만큼은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탄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거래에 임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